캬바쿠라 면접을 보고 있는 치치다. 그녀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첫 손님과의 대면, 그녀는 불필요하게 접촉을 해오는 손님 탓에 당황해버립니다. でも美穂ちゃんいいから座って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향한 곳은 집. 그녀는 연인인 세이치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왜 캬바쿠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지 밝혀집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작곡에만 몰두하는 남자친구 세이치를 위해 그녀는 2명분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거죠. 며칠 뒤 다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게 된 그녀. 점잖아 보이는 회사원 같은 이 남자 야스하라는 뜻모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金が欲しいんだったらこんなとこで働かなくて他に方法あるんじゃない？本当ですか？どんな方法ですか？知りたい？教えようか。 아니나 다를까 그가 치치다를 데려간 곳은 근처의 한 모텔. 치치다에게 준비해온 옷을 입히며 그녀의 몸을 관찰하는데 그의 요구는 점점 과감해집니다. まず来てみようか。そこで。そこで。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야스하라에게 받은 돈을 담배 케이스 안에 숨겨둡니다. 한편 그녀의 남자친구 세이치는 전에 밴드부를 함께했던 동료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든 밴드로 성공해보려는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만의 음악을 고집하는 것 같죠. あんな売り方してたらさ、昔から聴いてる人からしたらなんか女のケツに魂を抜かれたみたいな、そういう堕落した感じで受け取られてんじゃないの？ 그런데 동료들과 만남이, 아니 동료들과의 다툼이 상처가 된 것일까요? 그는 작곡을 할 때 사용하던 악기들을 팔아치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これ全部で3万くらいになるかな？ならねえか。売っちゃうってこと？ 가뜩이나 원조 규제 일 때문에 지쳐있던 치치다는 꿈을 포기하려는 세이치에게 불만을 토해내게 되죠. 今日何してた？今日？私がいない間何してくれた？何もしてないよね。 그런데 사건은 이때 발생합니다. 무심코 세이치에게 자신의 담배를 피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야스하라에게 받은 돈을 담뱃값에 모으던 게 생각납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수상한 돈을 발견한 세이치. 당연히 세이치는 화가 난 듯 쏘아붙이지만 오히려 그녀야말로 억눌러왔던 분노를 토해냅니다. 全部あんたの音楽のためにこんな金でも稼いでこないとしょうがないでしょ。 이 일 때문에 충격을 받은 세이치는 음악 작업은 뒤로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큰 돈은 아닐지라도 여자친구를 캬바쿠라로 내몰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시작한 거죠. 얼마 뒤 캬바쿠라를 관둔 치치다는 원래 일이었던 공연장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그녀가 어린 시절에 짝사랑했던 남자 하기오. 무작정 그를 따라간 치치다는 집에 가려는 하기오를 붙잡습니다. 빈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好きだったよ。好きばっか押し付けてきてさ、俺あの頃お前と一緒にいても全然面白くなかったもん。私は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 두 사람은 서로의 본능에 몸을 맡기게 되죠. 自分が何を 다음날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녀는 미안함 때문인지 멋쩍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이치는 이미 출근했고 식탁에는 생활비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싱크대에는 대충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것 같은 라면 봉투만이 뒹굴고 있었죠. 세이치가 아르바이트에 몰두하는 사이 치치다는 하기오와 더 가까워집니다. 치치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하기오에게 더 끌리는 걸 느끼지만 정작 하기오는 悪い1万ぐらい貸せる？ 하지만 치치다는 하기오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밤늦게 그녀의 집에 찾아온 하기오를 집으로 들이는 치치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일이 끝난 세이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치치다는 오히려 하기우를 소개시켜 주는데 세이치 역시 크게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한 건 세이치가 가져온 포스터. 전 밴드부의 라이브 공연 포스터였는데 곡을 만든 세이치는 정작 이 안에 없었죠. 세이치의 노래만을 기다렸던 치치다는 실망스러움을 표하는데 돌아온 세이치의 한마디는 俺近々出てくわ別々に暮らそいきなり何言ってんの 언제나 높은 꿈을 바라봤던 세이치. 그런 그를 위해 몸을 파는 일이라도 꺼리지 않았던 헌신적인 여자친구 치치다. 그리고 그런 치치다의 마음을 뒤흔든 옛사랑 하기우. 복잡한 타레처럼 얽힌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018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음악이라는 이상을 쫓는 주인공 세이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는 로맨스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이치와 치치다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동거까지 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지만 꿈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세이치를 보며 치치다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변태 아저씨와의 원조 교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세이치가 음악에 몰두하게끔 하는 원동력이었지만 반대로 그가 음악에만 몰두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그 돈을 벌어온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캬바쿠라에 나가게 되고 매춘까지 꺼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이치는 자신의 꿈 때문에 죄 없는 여자친구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음악이라는 이상향보다는 당장 눈앞의 생활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치치다가 세이치를 좋아한 것은 단순히 세이치라는 사람이어서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세이치는 예전처럼 음악에만 몰두할 수 없었고 점점 기타를 손에 쥐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횟수만큼 두 사람 사이의 애정도 줄어들어만 갔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타난 옛사랑 하기오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하기오는 그저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입니다. 하기오가 말하는 사랑에 진심은 없으며 그저 순간순간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치치다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기오의 아이를 임신했던 적이 있었으며 언젠가 하기오가 예전처럼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런 남자 하기오에 끌린 것은 달콤한 그의 말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았던 세이치는 이미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의 달콤한 말보다는 현실적인 대화가 오가고 이상적인 사랑보다는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연애가 주는 긴장감이나 설렘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하기오는 그저 욕구만을 채우기를 위하는 사람, 당연히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달콤한 말로 꿰어내는데 능했습니다. 밝은 빛에 이끌려 몸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불나방처럼 치치다는 하기오라는 불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결국 모든 걸 잃어가게 됐죠. 이야기가 돌고 돌았지만 모든 불행의 씨앗은 캬바쿠라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꿈을 서포트해주기 위해 발을 들였던 그곳에서 치치다는 변태 아저씨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져야 했고 이는 세이치가 음악에 전념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버렸던 그녀는 세이치 몰래 비상금처럼 숨겨두었는데 이는 결국 하기오와 만나게 되는 데이트비로 환원됩니다. 불행은 또 다른 형태의 불행을 낳고 그 불행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남자친구와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캬바쿠라 일은 불행의 씨앗으로 번져갈 뿐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죠. 영화는 이 세 사람의 사랑을 결코 아름답게 조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게, 다른 말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랑을 비춥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구를 위해 지치다는 상처를 받았고 누구를 위해 불행을 견뎌야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영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일본 영화 호박과 마요네즈였습니다.